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8일 오후 7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있는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조경태 국민의힘 육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선 의원은 최고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육선 의원은 4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게 보이네요. 네. 지금 나이를 물어서 죄송한데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57세입니다. 68년생입니다. 예, 최고참인데 아주 이렇게 아직도 50대입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그전부터 꾸준히 그 혁신 후보는 좀 단일화해서 좀 더 에너지를 좀 더 모아서 꼭 혁신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전한 보수, 정통 보수로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예. 오늘도 제가 낮에 예. 그런 취지로 기자분들한테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어쨌든 안 후보께서 어떤 룰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그냥 편안하게 알아서 정해주시면 예. 저는 그 절차대로 같이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 이번 오늘 그 자정까지는 좀 이렇게 예. 알려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신까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럼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직접 통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TV 토론하면서 또 선거 유치하면서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TV 토론회 때도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제가 또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만은 본인의 의지가 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 상대 여론조사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1위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더군요. 지금 이제 재미나는 것은 지난 7월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예, 예. 7월 조금 넘어서부터 제가 계속 한 1위를 계속 하고 있고 예.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다는 예, 게 예. 상당히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1위를 하시는 분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인데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 투표자가 80%가 당원, 20%는 일반 국민 상대니까 당원들의 그 결정 요인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당원 또는 국민들 중에서 국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하면은 또 그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와 일반 여론조사의 차이. 사실은 참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민심과 이렇게 당심의 괴리감이 이만큼 큰 적이 그렇죠. 없거든요. 예. 사실은 민심의 흐름에 저는 당심도 부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약간 극단화되어 있는 모습은 조금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예. 상당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저는 여론조사 표본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 참여도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분들의 어떤 여론조사 지지에 응하는 게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투표할 때는 아마 집단지성, 저는 합리적 보수가 우리 국민의힘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분들이 제대로만 포기하지 않고 투표를 해 주신다면은 국민의힘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연설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네. 그 당원 또는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을 했고, 대전을 했고, 킨텍스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못했습니다만, 예. 대구와 부산의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반반 좀 뜨거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전은 좀 아무래도 이제 인원수가 좀 작다 보니까 자기들 지지자들만 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은 상당히 좀 조용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의 전망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당 해산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된다가 이미 가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신호다 봅니다. 그래서 정당이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내란 옹호를 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의 말대로 저는 정당 해산의 절차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해산론이 나오는 게 이 특검 수사와도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 조사에 응하셨는데 네. 거기서 느낀 거는 뭐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특검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갈래에도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특검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저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이런 위험 요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또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또 논리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제가 좀 다소 듣기에는 좀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결국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우리 당내에는 윤의견을 주장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전환기 씨라든지 이런 사람을 지금 계속 감싸고 좀 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후보들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같은 이 두 부부를 하고 정치적 절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당은 좀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파면한 것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윤석열 편을 들으면은 그 전에 윤석열 옹호하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렇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이걸 이제 없애버려야지 저는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제 정치적 절연을 한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극우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극우라는 것은 불법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또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딱 맞는 게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극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께서는 무슨 뭐 사람을 다치게 했나 무슨 뭐 폭력적인 걸 했나라고 했지만 서부지법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난동을 피우는 것이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극우라는 것은 법치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무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부정선거 모론자들도 저는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동하는 것은 저는 아주 나쁜 거고 저는 그게 이제 극우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그만두면서 이번에 혁신파에서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직을 걸고 그만뒀어요. 네네. 그게 이번 선거에 좀 도움이 됩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최소한 문민숙 우리 혁신위원장은 혁신 후보를 찍는 한 표는 확보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합리적 보수, 우리 당내 합리적 보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예.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지금 좀 격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입에서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선은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러면 결속해야 된다. 이런 말이 먹혀들 수 있는 소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당이 진정으로 어떤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야당의 탄생을 좀 바란다면은 표현들도 좀 정제하면 참 좋을 텐데 제일 땅인 그 여당의 대표의 발언들이 참으로 좀 거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조국이라든지 윤미향 같은 분을 8.15 특사로 풀어준 것도 또 이 또한 또 우리 당의 혁신파들로 하여금 좀 힘들게 하는 영역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민주당의 의원들한테 한 두 사람의 의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좀 잘해줘라, 좀 잘하세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주의를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국민의힘의 혁신파들이 뭔가 좀 정당성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똑같이 돼버리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의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그렇습니다. 예. 종이 한 장 차이죠. 한 끗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토론해보고 뭐 같은 자리에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의원 같은 자리에 있는 시간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토론해보고 하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985년도입니까? 그때 선오련 사건. 인천 사태. 네, 선오련 사건 이런 걸 보면은 국가보안법으로도 또 구속돼서 형도 사신 분인데 뭐 그때는 거의 극자로 갔던 분이 지금 거의 극우가 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 대화를 해보면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좀 혼돈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저하고 같이 비판해주는 게 상식인데 이분이 민중당도 창당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민중당이라는 것은 민중입니다. 민중.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감히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룬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너무도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제일 큰 미스터리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인데, 예. 이분은 국회의원,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사 선거를 다 치렀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말 믿는 것 같았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은 말씀이 자꾸 바뀌거든요. 바뀝니까? 예, 그 정체성이 좀 부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처음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폐지를 주장했죠. 네, 그러다가 5월 25일쯤입니까? 사전투표를 또 해야 된다는 또 주장합니다. 예. 사전투표를 폐지를 주장하다가 또 예. 투표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그게 불과 한 달 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잘 속히는 대중들, 부정선거 음모론에 잘 현혹되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워딩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자신이 사전투표 해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바뀌는 분이라는 것을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안에 윤의견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그 남아있는 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오염될 수밖에 없다. 예. 이래 보고요. 제가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의견을 전화라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한 2019년, 2020년 그 점이거든요. 받았을 때 제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팽이 친 게 아니라 예, 예. 전화를 직접 다 받고 선관위에다가 다 그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럼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의 그 증거 자료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말도 그 정면된 자료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 당대표가 되시면 부정선거론을 이거 어떻게 전개하실 생각입니까? 민주당도 부정선거론에 좀 휩싸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당원 교육이 있었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 지역을 통해서 전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의혹적인 것을 제거시켜 나갔거든요. 그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내겠습니다. 거기는 저 혼자도 나와서 이야기하면 또 못 믿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말 필요한 이제 인원이죠. 그 선거 관리인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 조갑재 대표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저는 이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증거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해소시키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 번 빠진 사람이 잘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는 이 당원을 심사하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은 당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강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조치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교육을 통해서 시도해보고 그래도 믿지 못한다라는 분들은 국민의힘의 일원이 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동혁 후보는 12월 3일 밤에 우리 조경태 의원과 같이 국회 표결에 참여한 18명.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죠? 저도 그게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치? 아마 3월 1일입니까? 그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행사장에 가서는, 계엄령, 즉 비상계엄이 하나님의 계시였을 것이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은 약간 좀 종교적으로 좀 심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사실 그 전환길 씨도 보면은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학생들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또 어느 날부터 또 계엄령에 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동